네, 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KDB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또 절세를 활용한 ELS, DLS 투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고객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사실은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생계형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만 60세 이상 되신 우리 분들께만 해드리는 그 세금의 나라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앞으로 자금을 운용하실 때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또는 적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은행에서 이렇게 생계형 비과세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하나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 가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연간 한 17만 원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사실은 세금 혜택을 못 받는데요. 만약에 얘를 따로 이제 증권사나 이런 쪽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17만 원이 아니라 연간으로 따지면 57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같이 좀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953년생 이상 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계형 비과세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얘는 예금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얘는 주식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채권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ELS, DLS 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RP 같은 또 그런 RP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빼놓고서는 주식이나 채권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이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계좌로 주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투자했다라고 하시면 매수할 땐 세금을 안 내지만 매도할 때는 우리가 농특세와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농특세 그 증권거래세는 아니고 농특세 0.15%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혹시 잦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0.15% 나라에 낼 세금을 계속 세이브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작은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모아두고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주식 투자 1년 하고 났더니 세금만 많이 냈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그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채권도 투자하셔서 그런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먼저 그 예상을 부부께서 부부가 두 분이 그 만 60세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한번 수익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생계형 비과세는 그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금 우대인데요. 보통 세금 우대는 만 60세 미만까지는 우리가 1,000만 원 한도로 15.4% 세금을 낼 걸 9.5%만 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네. 그런데 만 60세 이상이 되시면 비과세 3천만 원에다가 세금 우대 3천만 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60세 이전에는 1,000만 원에 9.5% 받는 게 수준이었다면 네. 60세가 넘어가시는 순간 생계형 비과세로 3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금 우대로 또 9.5%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좌를 다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부부니까요. 부부당 여기 계좌에 이렇게 3천만 원씩 두 분이시니까 6천만 원이 되겠고 네. 마찬가지로 은행에도 6천만 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비과세에 6천만 원, 그다음에 세금 우대 거기에도 6천만 원, 3천만 원씩 6천만 원 하면 총 비용이 그 투자하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네. 이 투자하는 같은 1억 2천만 원이 3년 뒤에 어마어마나 큰 그 차익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투자를 할까 보면은 은행을 일단 예금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3% 예금을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도 많겠지만 확정이율로 나올 수 있는 ELS나 DLS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보통 한 8%에서 10% 정도가 나오는데요. 10% 기준으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를 적용을 하면 1년 뒤가 딱 지나고 나면은 이 증권회사에서 했었던 이런 세금 우대 플러스 이 그 생계형 비과세 계좌는 1억 3,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은행에서 있던 금액은
1억 2,360만 원이 돼 있죠. 벌써 이제 첫 회차부터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계형 비과세는 세금이 제로고 그다음에 세금 우대는 그 세금이 9.5%를 하니까요. 이걸 평균을 잡아서 제가 평균 세금을 4.75%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금을 내고 나면 이 증권세에 계절한 거는 1억 3,143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1억 2,343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만 봐서는 그냥 이율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율 차이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3천만 원이라는 세금 혜택을 주는 그 기준이 틀리게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3천만 원까지만 딱 잘라서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품이 지금 1억 2,343만 원이 됐지만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340만 원은 제외한 1억 네. 2천부터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의 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 자체가 그 기준이 아니라 입금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해서 더 이상 내가 출금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수익 난 거에서 그대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한 복리 비슷한 효과로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2년 차에 스타트를 해서 다시 똑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고 또 3년 차가 돼서 또 한번 투자를 하고 하게 됐을 때 3년이 딱 된 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계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은행에다가 3%짜리로 해서 6천만 원을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셨던 A씨 부부의 경우에는 네. 3년 후에 보면은 세후 수익률 보면 1억 2,34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그 3년 후의 수익을 보면 총 1,000만 원, 1,029만 원. 그러니까 계속 360 해서 그 받았던 것들이 해서 모아져서 3년 후의 수익을 재보면 1억 3,029만 원이 돼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10%조로 투자하셨던 B 부부 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000만 원이 아닌 3,766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3년 후에 다 이제 마무리를 졌을 때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가 지금 모아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계좌에는 1억 5,7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부부의 차이가 약 2,700만 원, 그러니까 3년 뒤에 지났을 때 이 계좌는 이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할 때도 이런 몇 년 뒤에 투자가 내 계좌가 얼마가 돼 있을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절세 혜택과 이런 팁을 조금 알아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걸로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세금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억 2천 가지고 뭐 이거 갖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 하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의 그 3년 뒤에가 또 다시 새로운 투자를 하셨을 때 이분의 원금은 1억 3천이 돼 있으실 거고 이분은 1억 5,700, 그러니까 1억 6천 가까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타트가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 우대와 비과세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서 이 세금 우대를 그러니까 세금 우대와 세금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자나 배당 수익을 가장 많이 받아서 이거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상품을 여기다 넣으셔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팁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KDB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